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5명 추가된 가운데 이제는 대구에서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74명 발생하면서 지난 3월 17일 97명이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요.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65명 추가됐습니다. 술집, 식품업체 등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구시는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종식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2019년 11월 14일 레바논과의 원정 이후 코로나19로 멈췄던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 다시 열립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무릎, 손목, 발목 등 관절에 생기는 통증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통증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레바논과의 원정 이후 코로나19로 멈췄던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 다시 열립니다. 내일 저녁 8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레바논까지 3연전을 펼치는데요. 다시 열린 카타르 가는 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번에 한일전 또 앞두고 저희 슬라생 방문하셨는데 네. 그때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랐어요. 그때 일본의 승리를 예상하셨죠? 왜 또 그 얘기를? 전화도 좀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뭐 좀 맞히긴 했는데 좀 씁쓸한 예상이어가지고 이기는 걸 맞췄어야 되는데. 네, 하필 또 그런 걸 맞추셔가지고. 예. 예선전이 멈췄던 시간 동안 이 경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 변동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2위였는데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H조에 속해 있습니다. 예. 우리와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원래 이제 북한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북한이 이번에 이제 원래는 홈과 원정을 오가면서 월드컵 예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지금 치러지지 못했죠. 근데 좀 내년에 월드컵이니까 지금 최종 예선도 아니고 2차 예선이기 때문에 좀 빨리 치러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있어서 이제 한 나라에서 모여서 그러면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코로나에 안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모여서 다 치르기로 했는데 북한이 지금 밖으로 한 이야기는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오기가 그렇다라고 명분을 일단 밝혔는데, 그래서 일단 좀 아쉽게 북한이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북한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북한하고의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하고의 경기들은 그냥 없던 경기로 다 치는 걸로. 그냥 없던 경기로 치는 거군요. 그래서 북한과의 결과를 전부 빼고 다시 순위를 해서 원래 이제 우리가 2위였는데 북한과의 경기가 다 빠지면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명분은 코로나19라고 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네네. 뭐 내부적인 기밀 정보를 알고 계신 듯한 그 말투였는데. 아니요, 제가 어떻게 북한의 기밀 정보를 했는지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북한이 빠집니다. 북한이 그래도 어떤 실력적으로는 다른 팀보다는 좀 강하잖아요. 이 H조에서는 사실 그렇죠. 좀 만만치는 않죠. 북한의 참가 포기가 이후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른 게임들. 우리 H조에서. H조에서. 뭐 사실 우리가 2차 예선 통과를 걱정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뭐 최종 예선이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고 있고요. 또 4강 한 적도 있고 원정 가서 16강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2차 예선을 누가 들어왔다 빠졌다 이것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최종 예선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좀 센 팀들이 있고 요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실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때는 좀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가 2차 예선 앞두고 박무성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은 없잖아요. 최종 올라가는 거에. 네, 최종 예선에 올라가는 거를 것은. 걱정은 아니지만 이제 저런 건 있겠죠. 오래간만에 또 모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한 코로나 때문에
A매치가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한 10경기 정도를 놓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정말 오래간만에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손발을 얼마큼 잘 맞출 것이냐와 또 하나는 벤투 감독이 사실 그동안 이제 조금 팬들 사이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전술이라든지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내용을 얼마나 또 끌어올릴 것이냐. 왜냐하면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3차 예선, 최종 예선 그리고 본선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K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을 좀 뽑았단 말이죠. 예. 지금 보면 뭐 강상우 선수, 이기재 선수, 정상빈 선수 이런 선수들 뽑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이제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게 좀 관심이죠. 예, 그것도 궁금하고 벤투 감독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2018년 8월 부임을 해서 지금 뭐 역대 최장수 대표팀 감독인데, 네. 제 축구팬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뭘 했느냐, 뭘 보여줬느냐 이런 좀 의심이 듭니다. 벤투 감독 색깔이 뭡니까? 이제 뭐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 빌드업. 예, 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팬들은 그놈의 빌드업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중 한 명입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빌드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이유나 뭐 생각, 고민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요즘 축구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뻥뻥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골키퍼와 수비 쪽에서부터 볼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빌드업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예. 또 벤투 감독은 이제 포르투갈 출신 아닙니까? 포르투갈이 유럽에서도 좀 기술적인 축구를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축구를 하고 싶은 건데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선수 구성이라든지 뭐 특징하고 맞느냐 혹은 뭐 완성도가 왜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적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예.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내년이란 말이죠. 지금쯤은 뭔가 완성돼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예. 이게 아까 최장수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뭐 못했으니까. 경기를 워낙 많이 못해가지고 예. 이걸 그냥 과거에 있는 감독들과 딱 똑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기간을 이런 게 하나 있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은 흘렀고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로 얘기하면 겨울에 열립니다. 예.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11월과 그렇죠. 12월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1년 반밖에 남지 않아서 진짜 이제는 좀 정예 멤버를 꾸려가지고 좀 분명한 색깔을 좀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3월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 보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해외파가 되고 또 참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경기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때부터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때보단 좋고. 네, 왜냐하면 선발이 좀 맞을까요?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황의조, 뭐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들은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이도 92년생. 동갑이죠. 예.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또 개인 능력들이 워낙 출중하고 상대성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아까도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색깔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색깔. 벤투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가 무엇이냐라고 예.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색깔, 그 완성도 이런 걸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중계하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3경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첫 번째 경기 투르크메니스탄 내일 있는 경기, 그다음에 스리랑카 경기 이렇게 2경기 중계합니다. 중계하시는군요. 예, 이상한가요? 중계? 꼭 보겠습니다. 네네. 예. 조금 전에 이제 92년 동갑내기가 모두 출전한다고 하셨는데 손흥민, 황의조 말씀하신 대로 이재성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셋의 호흡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 그 개개인들끼리도 잘 알고 예. 또 그동안 대표팀에서 참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포지션에 있어서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격은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격이 결국 미드필더에서 볼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필더의 조합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이강인 같은 선수는 이번에 올림픽 대표팀으로 갔단 말이에요. 국가대표팀에는 미드필더를 이제 다르게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와 또 수비는 예를 들어서 김영권, 김민재, 이용 선수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왼쪽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예. 왼쪽이 지금 홍철이 있고 그다음에 이기재 선수가 캐릭에서 굉장히 잘했고 강상우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왜냐하면 또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양쪽 측면 쪽 풀백들이 얼마큼 또 이 공격과 수비를 전환을 잘해주느냐. 우리가 뭐 트랜지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풀백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풀백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좀 몇 개가 더 포지션적으로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풍 명품님께서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은 언제쯤 하나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다 일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좀 다시 이렇게 결정을 하는군요. 이제 다시 우리가 누가 아직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정이 계속 바뀌고 그러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최종 예선에 올라가는 건 이제 별 무리가 없을 텐데 최종 예선 올라가면 좀 이 상대는 힘들다. 몇 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일본 있을 테고. 제가 다른 조의 아직 상황을 다 파악을 못 해가지고. 예.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피파 랭킹이 현재 39인데요. 예. 아시아로만 좁혀서 보자면 3위입니다. 앞에가 어디가 있느냐? 일본이 1위입니다. 지금 아시아 1위고요. 일본. 예. 이란이 아시아 2위고 우리가 아시아 3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팀들을 만나기도 좀 부담스럽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예를 들어서 막 그 동남아시아 축구도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면 여기는 뭐 그냥 몇 골 차로 이기냐가 중요하지 이랬는데 그 만만치 않아졌거든요.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막 가가지고 하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약간 변수는 좀 있다. 예. 점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기재, 정상빈, 송민규 같은 이번에 태극마크를 좀 처음 다는 선수도 있는데, 국가대표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좀 긍정적이라 봅니다. 이게 그동안 벤투 감독이 사실 변화를 주는데 조금 소극적이었죠.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선수들 혹은 뽑았던 선수들을 계속 뽑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를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좀 건강한 경쟁을 끌어올 것 같아요. 마치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는 듯한 느낌인 거죠. 다른 선수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경쟁의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말씀하셨던 이런 선수들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는 K리그를 보신 분들은 놀랄 정도로 경기를 잘합니다. 잘합니다. 진짜.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또 잡는다고 한다면 또 어떤 가능성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기본적인 선발 예상은 제 느낌은 그동안 아마 썼던 선수들을 주로 쓰면서 이런 선수들이 교체로 활용되는 혹은 상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스리랑카 같은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쓴다든지 이러긴 할 겁니다. 좀 최근에 여러 이제 사건에 휘말렸던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가 사실 벤투가 추구하는 축구에 좀 맞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K리그에서도 그렇죠. 실력적으로도 잘 하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기성용 선수의 대표팀 발탁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기성용 선수의 스타일적인 면, 경험적인 면은 당연히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표팀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요.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에게만 그 기회와 자리가 주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지금 폼이라고 하죠. 컨디션이 아주 절정은 아니에요. 부상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물론 대표팀에서 현재 은퇴한 상황이지만 K리그에서 충분히 더 앞으로 보여준다면 한 번은 대표팀으로 복귀하는 걸 고민해볼 만하다. 하지만 현재의 폼이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으로 다시 이렇게 부를 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늘 그 국가대표팀 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언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림픽 대표에 발탁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들어오면 충분히 주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는 그 전부터도 좀 대표팀에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도 패스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또 그 위치에서 우리가 좀 볼을 뿌려줄 선수가 있다면 앞쪽에 골을 넣는 선수들은 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봤는데 사실 그동안은 벤투 감독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올림픽 대표팀으로 갔고 아마도 그 올림픽 대표팀 경쟁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도쿄올림픽에 가겠죠. 갔다 와서 이제 아마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벤투 감독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볼 차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어리지가 않거든요. 어리지 않아요. 이제는 뭐 스페인 무대에서도 일정하게 출전 기회를 잡았고 아쉬움은 좀 있었지만 그리고 내년 카타르 월드컵 출전으로 놓고 보면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한번 좀 써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번에 한일전 앞두고도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 보통 박펠레로 부르는데 경기 예상을 늘 했습니다. 방송에서. 내일 경기 최종 엔트리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시나요? 한두 공간도 아니고. 일단은 최종의 멤버로 나왔다가 점수차가 좀 벌어지면 이제 교체를 하거나 그러겠죠? 네, 뭐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황의조 선수가 스트라이커 나오겠죠. 손흥민 선수 이선에 나올 거고요. 이재성 선수도
나올 공산이 높고요, 선발로. 예. 허리 쪽에는 정우영 허리가? 선수. 정우영이요? 예, 그 알사드에서 뛰고 예, 있는 뭐 정우영 선수도 뛸 수 있고. 그다음에는 미드필더 쪽에서는 확실한 선수들은 좀 그 정도가 아닐까 좀 보여지고 수비 쪽도 김민재, 김영권, 이용 선수들은 좀 확실하지 않을까. 왼쪽만 좀 예상 한번 해주시죠. 왼쪽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기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 아마 벤투 감독은 홍철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홍철을.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기재 선수가 워낙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벤투 감독은 아마 좀 검증되어 있는 스스로에게는 아마 홍철 선수를 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그 점수 어렵습니다. 근데 투르크메니스탄 정도면은 지금 전력으로 저는 4대0 예상합니다. 예, 그러시더군요. 지난번 우리가 2019년 9월에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가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던 팀이죠. 2대0.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홈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정예 멤버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데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2골 차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경기이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저 애청자께서 누가 골을 넣을지 좀 예상을 한다면 골까지 손흥민 넣겠고요. 그렇죠? 여러 명 걸쳐놔도 되나요? 일단 뭐 황의조 선수의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요. 황의조. 황의조 선수가 전방에서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도 특히 하반기에 굉장히 골을 집중시켰던 힘이 있고 이런 스타일을 아마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들이 좀 맞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하면 아시아 레벨에서는 다 상대가 기본적으로 내려가요. 최종 예선에서 아주 센팀 만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밀집을 하기 때문에 밀집한다는 얘기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간이 없으면 손흥민 선수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대표팀에 오면 토트넘하고 경기가 좀 다르죠? 좀 다르게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볼을 주죠? 골을 안 넣고? 밀집돼 있으니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호쾌하게 뛰면서 막 스피드를 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비벼주고 싸워주고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황의조죠. 그게 황의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상대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러면 뒷공간으로 황의조 선수가 들어가서 골을 넣는 이런 그림이 일단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지금 그 월드컵 예선 이야기합니다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손흥민 토트넘에 남겠습니까? 네?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근데 일단 감독이 선임이 일단 좀 돼야. 그 감독이 어떤 스타일도 저희가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지금 안첼로티 감독이 좀 유력한 것으로. 안첼로티는 레알 가고요. 콘테 감독 얘기가 되고 있죠. 콘테. 콘테 감독이 뭐 지금 많이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테 감독이 되면 이제 투톱을 쓰는 감독이거든요. 3-5-2를 많이 씁니다. 현재만 놓고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투톱에 분명히 한 자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뭐 첼시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인터밀란 때도 그랬고 또 결과를 잘 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잡으려고 하지 않겠냐 토트넘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토트넘의 의지고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사실 좀 다를 수 있는 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게 반년이 넘어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재계약 협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완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서로가 지금 원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손흥민 선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뭔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수는 급할 게 없죠. 그러니까 선수는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끄는 건데 토트넘에서 그러면 얼마큼 제안을 할 것이냐. 이게 어떤 감독이 오면 뭐 선수가 남겠지. 프로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명망 있는 지도자가 오면 좋다 저 감독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리? 그럼요. 이런 게 아니죠. 프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급이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한 2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2억. 근데 지금 토트넘이 일주일에 한 3억 정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진 걸 봐서는 더 다른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겠죠. 토트넘에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런 까지 다 포함을 할 텐데 그렇게 좀 분명히 지금 협상이 좀 끌리고 있고 감독이 확실하게 온 다음에 아마 그 문제는 좀 매듭지어진다. 어쨌든 이번 여름에는
결판은 나겠죠. 결판은 난다. 네. 여름에. 자,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전 시원하게 7대0 스코어 기대해봅니다라고 하셨고, 이기 선샹님께서는 손흥민 리버풀로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는데, 리버풀도 잘 어울리잖아요. 지금 거기가 그동안 이제 피르미누라든지 살라, 마네 같은 선수들이 뛰었는데 워낙 클롭 감독이 또 독일 출신이고 손흥민 선수를 과거부터 알아요. 그래서 연결할 수는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만약 이적을 한다면 잉글랜드 내일 것이냐 아니면 잉글랜드 밖으로 갈 것이냐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듣기로는 잉글랜드 많이 간다면 내로 알고 있고요. 잉글랜드 내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리버풀 맨체스터가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 서울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거든요. 만약에 간다면 저는 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지역으로. 알겠습니다. 7675번님께서는 박펠레님 내일 손흥민 골 넣는다면 왼발로 넣을까요? 오른발로 넣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른발로 하겠습니다. 오른발로 하겠습니다. 오른발이요. 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마차기로. 자, 짧게만 월드컵 예선전도 있지만 6월에 올림픽 대표팀 친선전도 있잖아요. 이번 달에 같이 열리죠. 그렇죠. 올림픽 대표팀 전력은 좀 어떻습니까? 올림픽 대표팀도 이번에 좋아요. 물론 이제 국가대표팀하고 소집 문제 때문에 선수를 약간 좀 나눠서 소집하긴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지금 있죠. 그다음에 지금 백승호 선수도 이번에 뽑혔고요. 엄원상, 이동준, 이승우, 그다음에 좋네요. 독일 무대에 뛰는 정우영, 많은 선수들이 지금 뽑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나와의 제주에서 2경기를 하거든요. 평가전을. 그런 다음에 이제 18명 최종 엔트리 압축하는 이제 과정을 밟을 텐데 멤버 좋고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그 2경기도 다 제가 중계합니다. 알겠어요.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974년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한 뒤 받은 메달이 문화재가 됩니다. 이 메달의 주인공이 오늘의 퀴즈 정답인데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영문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체육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서윤복, 2번 신윤복, 3번 일상회복, 4번 노래 띄워주시죠. 나오나요 노래가? 뭐야 이거. 자, 정답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정답자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자, 1번 서윤복, 2번 신윤복, 3번 일상회복, 4번 새해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절 통증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요. 오늘도 역시 그 문자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하나공업원님께서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4631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화창한 날씨처럼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8967번님은 박문성 해설위원님에게 한 준이란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요. 제가 계실 때 한번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자, 1부 마치고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절 통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에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00만입니다. 내일 새벽 1시쯤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김해 기지에서 이륙해 미국 현지로 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얀센 백신을 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반입하는데 군용기가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착한 얀센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 검사를 거쳐 오는 10일에서 20일 사이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됩니다.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과 국방 외교 관련자 370만 명 중 사전 예약한 89만 2,407명이 대상인데요. 아이돌 콘서트보다 어렵다는 백신 예약. 저는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성공하셨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지난 2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중사가 구속됐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3달 만인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7년 그리고 2021년까지 8년 동안 군 상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로 3명의 여군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국방부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습니다. 자, 국방부 어제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데요. 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3만입니다. 네,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자,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 올해 사전 청약 물량 3만 2천 가구 중 절반 정도인 14,000 가구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데요. 나머지의 30%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풀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전체 물량의 61%가 신혼부부 몫인 셈입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3기 신도시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포함해 기존 홈페이지에 사전 청약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자, 일정 잘 확인하셔서 올해는 꼭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숫자는 60입니다. 자, 스마트폰 앱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최근 백신 예약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상당수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자녀 백신 접종 지침이 변경돼 2분기 우선 접종 대상인 60대 이상 고령층이 코로나19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되는데요. 자녀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 당일 예약, 접종 서비스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앱 사용 팁. 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차량 관리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중고차 구매할 때도 관련 앱으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쉽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 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자, 음악은 물론 영화, 드라마나 도서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유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사용 빈도가 줄어서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 방법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매곤 합니다. 자, 안 쓰는 구독 서비스의 해지 버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권익위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국민권익위원회 강현희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 이야기를 들고 오셨네요. 제가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가입한 게 많은데 네. 해지를 못 찾아서 핸드폰 요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2부 순서에 들어가면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는데요. 네. 우리 사무관님도 퀴즈 좀 잘 들으시고 네. 힌트가 좀 가능하시면 애청자분께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1974년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한 뒤 받은 메달이 문화재가 됩니다. 이 메달의 주인공이 오늘의 퀴즈 정답인데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영문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체육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서윤복, 2번 신윤복, 3번 일상회복, 4번 새해복.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무관님 힌트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퀴즈 정답은 항상 좀 낯선 이름들이 정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진 않던데요?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네 개 중에 이름? 조금 처음 듣는 이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힌트가 아주 잘 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 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런 서비스 가입하고 해지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 같은 분들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또 2030 세대이기 때문에 요새 이런 구독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제 영화나 음악, 도서까지 앱을 통해 일정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구독 경제로 소비 방식이 변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이용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구매는 굉장히 쉽지만 해지와 관련된 정보는 찾기 어려워서 개별 검색을 해야 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돼 불필요한 요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자녀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플랫폼의 캐시나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행사할 때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또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프로모션 기간 이후에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 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 비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 제공도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이 콘텐츠의 의무 결제 개월수라든지 청약 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불명확하게 제공해서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용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했고요.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부당한 자동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벤트 종료 등 요금 변경 전 결제 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앱이라든지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면 광고 등의 계약 유지 기한, 의무 결제 개월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고요. 청약 철회 등 중요한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해지 버튼 찾으려고 한참 헤매는 일은 줄어들 것 같은데 소비 생활의 변화로 발생되는 민원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최영진 아나운서님은 매달 카드 명세서 꼼꼼히 확인하시는 편인가요? 전혀 안 합니다. 아니, 카드 명세서에도 민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함께 늘어난 민원인데요. 카드 명세서 확인할 때 결제 항목만으로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한 물품,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시던가요? 아니요. 저도 찾아보긴 했었는데 뭐 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구입했을 당시와 좀 이름이 달라서 좀 찾기 힘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판매 업체명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모빌리언스, 다날, 예. 이니시스, 오렛, 뭐 유플러스까지 결제 대행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예. 내역을 알아보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그 결제 대행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야 하는 등 그런 이용자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문자의 결제 알림 등에 구체적으로 구매한 그 상호 내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끔 여신금융협회에 권고를 했고요. 이 협회는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을 개정하기로 해 국민의 불편이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예. 자, 국민권익위원회 덕분에 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강현희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자, 손가락이나 무릎, 손목, 발목 등 관절에 생기는 통증,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자, 때문에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통증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자칫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관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또 건강 상담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류마앤마디 내과의원의 권혁희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류마앤마디 내과 권혁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염으로 부르는 질환은 이제 되게 골관절염을 뜻하고요. 예.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관절염의 조류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흔한 관절염은 아니고요. 예. 그 관절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염증성 관절염이냐 아니면 비염증성 관절염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예. 그 염증성 관절염이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또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통풍도 염증성 관절염에 해당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비염증성 관절염의 이제 대표 주자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발생 기간에 따라서 급성, 만성 나누기도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만성, 통풍과 같은 경우는 급성 관절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이제 다발성 관절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퇴행성 관절염과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은 이제 몸의 외부에서 침범한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게 이제 본래의 기능인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스스로를 적으로 이제 잘못 오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는 병인 거고.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가장 흔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침범하는 게 뼈가 아니고요. 관절을 둘러싸는 활막이라는 그 연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염증이고 이게 이제 진행되면 뼈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염증성 관절염이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무릎을 짚는 장면이 먼저 좀 떠오르는데 무릎을 포함해 모든 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무릎을 짚는 장면은 사실 골관절염에 훨씬 가깝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가능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의 관절을 다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활막에서 이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활막이 있는 모든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작은 관절을 잘 침범하는 게 대표적으로 손목, 손가락 관절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턱 관절까지 침범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무릎, 뭐 발목, 고관절, 어깨, 팔꿈치 같은 큰 관절도 침범을 할 수는 있고요. 예. 대신에 그 허리, 뭐 흉추, 요추는 일반적으로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어린아이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발생 원인이 연령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이거는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그 유전적 요인이랑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대에서 70대 정도가 이 질환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왜냐하면 유전적 그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정도 기간이 지나서 환경적 요인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이 시기에 제일 많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신에 유전적 영향이 이제 강한 어린아이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소아 류마티스라고도 예전에 부르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 이렇게 이제 따로 부르고요. 뭐 성인 류마티스보다는 그 유병률이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남성과 여성의 유전적 차이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제 훨씬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그래서 여성에서 남성보다 되게 3배 이상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현재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여성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을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염증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으로 인한 그 특징적인 증상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이제 병이 발병을 한다면 그 관절 주변에 이제 부종이 생기거나 빨갛게 발적이 있거나 뭐 통증, 열감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질병의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없을 수 있고 대신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시면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게 뭐 손이 뻣뻣해서 손을 쥐기 힘든 증상이 아침에 특히 심하게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 골 관절염에서도 이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감별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한 심한 염증 소견이 관찰이 되는지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볼 수 있는 그 안 좋은 자가 항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치료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뭐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그 면역력이 과도하게 활성해서 내 관절을 스스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격력을 낮추는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과 같은 이제 국소적인 치료가 아니고요. 그 몸 전체 면역력에 작용하는 약물 치료가 이제 주가 됩니다. 그래서 항류마티스 제제들은 이제 면역 조절제를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면역력 같은 뭐 면역 기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전히 다 뭐 세골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질병의 활성도를 누르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 질환으로 번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 질환으로 번진다기보다는 심장에도 침범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릎이 아픈데 심장 질환까지 번지는 겁니까? 네, 이게 자가 면역 질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만 침범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피가 통하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작용하는 전신의 모든 기관을 다 침범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면역 질환 중에서도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잘 침범하는 뭐 관절 외에도 예. 뭐 신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그 침범 부위가 다를 뿐이고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주로 관절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기는 한데 그 뭐 심근염, 예. 뭐 심막염, 뭐 간질성 폐렴 같은 주요 장기에도 이제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활성도가 높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이제 치료가 중요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애청자분들의 그 상담이 좀 들어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2717번님, 40대 워킹맘인데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이 아파요. 예전엔 자고 일어나면 아팠는데 이제는 평소에도 아픕니다. 정형외과 가면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제 항상 이제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그 증상으로 오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아프냐를 감별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흔한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골관절염 때문에 이제 뭐 마모가 돼서 이제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이제 그것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류마티스에 합당한 이제 객관적인 소견이 보인다면 뭐 손이 아프면은 뭐 정형외과,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정형외과에 가신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이제 관절염에 관한 치료도 이제 저희도 다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뭐 대신에 저희가 외상이나 이런 거를 따로 보는 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이 있으면 가까운 류마티스 병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6118번님과 그 미니 제리맘님께서 좀 비슷한 질문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무릎에서 목딱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병원 가봐야 될까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약간 우두둑 뼈소리가 나는데 관절 이상 증상인가요? 이 비슷한 질문 제가 묶어서 드려봤습니다. 네, 뭐 이상이 뭐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가는 또 이제 별개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리가 나는 상황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안쪽에서 특정 구조에서 뭐 소리가 나는 경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퇴행성 변화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소리가 난다고 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소리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면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요인을 피하면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 뭐 심각한 통증, 뭐 부종과 이제 연관이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관절염이 아닌가. 그때는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마앤마디 내과의원의 권혁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 1번 서윤복이었습니다. 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코리아란 영문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체육 선수고요. 이 선수가 받은 메달이 이제 문화재가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6757번님, 정답 보내시면서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신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냥 지나가는 날 중 하루일 뿐이라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이거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뭐 많은 말을 드리는 것보다 선물로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고요. 0677번님 정답 서윤복, 명복을 빕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님도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봉주 선수도 최근에 건강이 좀 악화가 됐는데 자,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팬으로서 바랍니다. 7479번님 1번 서윤복, 전 손기정 선수인 줄 알았네요. 오늘도 잘생긴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슬라생 들으면서 하루 슬기롭게 보냅니다. 이분도 드립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0655번님 서윤복,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스포츠 영웅입니다. 왜 이제야 조명을 받고 있는지 부끄럽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감격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서야 좀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스포츠 영웅이죠.
6976번님, 최영진아, PD가 듣고 있다. 긴장 풀지 말고 잘해라. 예, 저희 그 담당 PD가 오늘 휴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PD가 지금 대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이 더 좀 뭐랄까요. 재밌고 신나네요. 자, 내일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YB의 오필승 코리아 전해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